IA는 항상 변수가 큰 어세스먼트예요. 20%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채점 자체는 24점 만점으로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파이널 그레이드 7을 노린다면은요, IA에서 최소한 6점은 나와줘야 돼요. 대충 환산을 해보자면은요, IA를 만약에 5점 받았다. 그러면 사실 잘한 거거든요. 5점이 되게 잘한 거예요. 5점 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IA 5점을 받으면은요, 퍼센트로 환산하면은 8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IA가 파이널 그레이드에서 20%니까 그러면 5점 받았을 때 20%에서 20% 깎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미 총 점수에서 4점을 깎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 한 점이 아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또한 페이퍼 2, 3는 주관식 서술형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답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깎였어요 라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안전하게 최소한 IA 6점 이상을 목표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고서라는 형식 때문에 IA 평가는요, 어쩔 수 없이 학교 슈퍼바이저의 주관이 반영이 돼요. 어쨌건 채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인간이 하는 거니까 뭔가 절대적인 좀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억울할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그렇죠? 분명히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왜 여기 점수 깎았나요?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IA 채점은요, 물론 학교 슈퍼바이저가 도맡아 사는 거긴 하지만은 그 IBO에서 제시한 절대적인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그 근거를 제시한 걸 학교에 주고, 그럼 그 학교에서 제시된 그 IBO의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학교 슈퍼바이저가 주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슈퍼바이저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그 판단에 되는 기준은요, IBO가 제시한 규칙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들이 그 IBO가 만든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IBO가 검사를 해요, 때때로. 그래서 학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제가 이제 IB 에듀케이터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IA 같은 경우는 어떤 관점이 강조돼야 하는가를, IBO가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 그 핵심 가치를 그걸 많이 좀 배웠는데, 우선 정리해보자면은 3가지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IA는요, 일단 퍼스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실험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걸 좀 잘못 받아들이시면은요, 정말 세상에 없던 엄청나게 독창적인 실험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뭔가 굉장히 신기하고 엄청 진짜 아주 신기하고 세상에 없는, 유례없는 그런 실험을 찾기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논문 쓰셔야죠, 그쵸? 이미, 그치?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기 좀 낡은 실험 방식을 쓰더라도, 기존에 있던 실험을 하더라도 뭔가 조금 나만의 아이디어를 첨가해가지고 디자인은 낡았더라도 토픽이 새로우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이디어라는 그 에센스가 토픽 속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두 번째는요, IA를 통해서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습득 이상의 무언가를 합습했음을, 그러한 좀 더 고차원적인 이제 아카데믹한 너리지가 함양이 되었음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것이 결과물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을 근거하는 그런 레포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실험 디자인을 알아서 해야 되고요. 실험도 알아서 해야 되고요. 그거 분석도 알아서 해야 되고요.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결론 도출까지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그 결론 도출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프로퍼한 그런 아카데믹 라이팅 기술을 써가지고, 아카데믹 사이테이션, 아카데믹 라이팅을 써가지고 굉장히 포멀한 레포트 형식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짧을 뿐이지 일반적인 논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굉장히 창의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나만의 작품을 창조한다는 그런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고 내 결과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IBO의 가장 중심적인 교육 철학이에요. 글로벌 컨텍스트입니다. 뭔가 내가 이 실험을 왜 했는지, 이거를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래도 됩니다만은 좀 더 내가 하는 실험과 내가 발견하는 이 지식이 뭐 미약하나마 인류에게, 현대 사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식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하죠? 끝. 이게 아니고, 나는 이걸 발견했는데 이제 이것을 내가 이렇게 응용하면은 이런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내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미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연구를 응용해가지고 저렇게 발전시켰으니까 나의 이 연구도 만약에 저런 쪽을 개발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검색을 철저하셔가지고요, 굉장히 그 토픽에 관련된 지식을 얻으신 다음에요, 나의 실험이 실제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 왜 유의미한가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딱 간추리자면은요, 이거는 뭔가
단순히 실험 보고서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실험 보고서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실험 보고서가 가져야 될 모든 것은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거기에다 추가로 이제 나의 이 지식이, 나의 레포트가 어떻게 현대 사회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걸 왜 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IBO가 좋아하는 건 항상 뭔가 국제적인 것, 그쵸? 그리고 현대 인간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인 교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단순히 내가 이 과학 과목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가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 과목을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전반적인 그런 접근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디자인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실험을 냅다 했다가 이 뒤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쓰지? 라고 말하면 이미 틀린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맨 처음에 생각하실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충분히 구상을 해주십시오. 시험에 대한 변동도 있고 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평가 방식이 바뀌더라도 뭐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뭔가 튀어나오더라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일단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IA 비중이 어떻게 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안 아카데미 IB 마재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